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같이 먼저 정리를 조금 해 보시고 문제를 보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이건 당연히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자, 평, 공, 공입니다. 플러스 몇 년? 20년 이상입니다.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자평공,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점유의 기산점입니다. 기산점. 기산점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원칙은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셔야 된다. 함부로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 원칙은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20년 동안에 소유자는 변동이 없어.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반드시 점유 개시 시점부터 할 필요 없고 내가 입증하기 쉬운 그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거 가능하다 이 말이지.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이 돼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취득시효는 완성돼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자평공 20년간 점유하고 있었어. 자, 이분이 그 당시에 소유자였습니다. 소유자면 저는 이분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 245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 채권이 발생해요. 자, 발생하면 저는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제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그럼 넘기게 되면 저는 이분한테 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잖아요. 저 이분한테 자,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자,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분도 권리 행사 안 하는 거야. 나는 역시 자평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바뀐 소유자 변동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됐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을 때는 그때는 소유자 변동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유자가 바뀐 이 시점부터 다시 20년, 그러면 이분에게 시효취득 가능하다는. 다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일단 이분이 제가 점유할 당시에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럼 빨리 나도 등기해야 돼. 근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말이지. 그럼 넘기게 되면 저는 다른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바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으니까 나도. 그거 못해. 다만 새로 바뀐 시점부터 역시 제가 20년이 됐어요. 이걸 이 바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분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거 얘를 우리 일단 기산점이 시효취득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봐요. 그 다음에 효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까? 네, 청구권이 생긴다. 그래서 시효취득 완성의 효과는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 물권적 청구권 아니다라는 거.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제가 자평공 20년, 그럼 이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20년이 딱 되는 순간 발생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그러면 저도 빨리 등기해야 되거든요. 제 권리 행사에서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제가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한테 등기 넘겨주지 않고 팔았다는 거지. 제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다. 그러면 이분 이제 제가 넘기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저는 이분한테 책임 물어야 되겠죠. 내가 이미 권리 행사했는데
나도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 그러면 아무 책임도 못 물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권리 행사를 했는데 이분이 팔았어. 그럼 저는 이분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데 이때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일까? 불법행위 책임일까? 불법행위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원소유자가 침해를 했다는 거. 여러분 침해를 했다는 것은 악이다 이 말입니다. 예, 침해를 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채무불이행 아니다라는 거. 왜? 계약관계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이 부분 얘도 시험에 잘 출제돼요. 자, 그 다음에 소구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소구표가 있다라는 거. 소구표. 따라서 그 점유 개시 시점, 기산점부터 소급합니다. 기산점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구표가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원소유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이 말이지. 소구표 있으니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효과 중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 자, 그런데 이 원시취득 경우의 수를 나눠보셔야 돼. 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부담. 즉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요. 20년이 되기 전에 원소유자가 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시취득이라는 게 이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 취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해요. 즉 인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효 완성 후에 그 등기 전에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부담. 그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시효제도라는 게 취득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이 시효제도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 격언을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라 이 말이지. 적극적으로. 그럼 취득시효라는 건 뭐냐면 원소유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일정한 요건 갖추면 너에게 소유권 주겠다는 거야. 그게 법의 취지인데, 그럼 점유 취득시효 기간을 이미 완성이 됐어. 그러면 재빨리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되는데 얘도 등기 안 하고 또 그러고 권리 행사 안 하고 버티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얘한테 굳이 이 무슨 베너핏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만약에 설정된 부담은 얘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인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또 판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점유 취득시효과 관련해서 점유의 승계. 자, 전 점유자의 점유도 승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점유를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가령 A라는 사람이 이 X라는 부동산의 원소유자입니다. 원소유자인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의사로 평온공유하게 20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즉 지금 얘가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발생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미 20년이 됐어. 그런데 얘가 점유를 가령 을에게 넘기더라는 거야. 점유를. 이미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점유의 이 효과를 승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미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판례 취지는 만약에 점유의 효과를 승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얘한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효과를 승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 앞으로 먼저 등기하라는 거야? 갑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시라라는 거야. 네 앞으로 직접 등기하지 마. 결국 우리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는 거지 점유의 효과를 이미 효과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딱 앞에서 20년 됐어. 그럼 무조건 그 사람 앞으로 먼저 뭐 하시라고 등기하라 이 말이죠. 그러고 다시 넘겨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먼저 요건,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자, 평, 공, 선, 무까지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플러스 몇 년? 10년이고요. 10년이고 이미 등기를 갖추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이미 등기를 갖추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죠. 20년이 아니라 10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뭐 점유 취득시효의 내용과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고요.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무과실. 일단 이 무과실은 당연히 점유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등기에 관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입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점유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의 무과실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무과실은요,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얘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즉, 그 점유자가 입증 책임진다라는 거. 추정되는 게 아니니까.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는 그 자가 입증 책임진다라는 거. 이 부분 일단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등기를 갖추어야 된다 그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럼 여기서 이 등기는 유효의 등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효의 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네? 1번 유효, 2번 무효. 왜 답을 못해요? 답하시고 틀리고 하세요. 무효의 등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효.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면 바로 유효하면 바로 자기 거지. 유효한 등기면 바로 자기 거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등기는 당연히 무효의 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효의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의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등기부 자체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자체는 그 해당 등기는 무효의 등기를 말하는 거지만 등기부 자체는 유효한 등기여야 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 봅니다.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등기부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A,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B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얘가 위조를 해서 등기 마친 자예요. 자, 이자한테 B한테 산 거예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요. B와 매매를 했다 이 말이지. 대금을 주고 샀습니다. 자, 이 갑의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당연히 이 갑의 등기는 무효다. 왜? B의 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어요. 당연히 매매로 자기는 점유를 하는 거니까 자주점유입니다. 그래서 평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얘가 10년간 점유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는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 갑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등기부가요. 등기부가 후등기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만들어진 선등기부가 있고요.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부가 있습니다.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부는요. 여러분 선등기부가 유효해요? 후등기부가 유효해요? 선등기부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 자체가 무효인 등기부라면 이때는 아무리 등기하고 있더라도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등기는 아까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되듯이 등기의 승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여기서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등기됐다. 역시 매매 갑에게 샀다 이 말이지. 그럼 얘가 현재 5년간 등기하고 있어. 그 다음 을이라는 애가 역시 5년간 등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애는 5년이 되는 순간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갑도 5년, 얘도 5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등기의 승계도 가능하다는. 이해되시죠? 예. 자, 같이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 지금 아까 보니까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추측컨대 이 점유는 승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자, 이 B의 점유 승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죠? 여러분 B의 점유는 자주 점유입니까? 지금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사람, 예, B의 점유는 자주 점유입니까? 아니다, 그죠? 얘는 자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 점유를 승계할 때는 그 하자도 같이 승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B의 점유는 얘는 승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타주 점유니까. 그래서 을이 승계할 수 있는 점유는 오로지 갑의 점유밖에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5년, 얘 5년이면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을이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농담은 아니에요. 부동산 여러분 지금 취득하고 계신 분들, 소유하고 계신 분들 불안에 떠셔야 돼요. 왜? 만약에 내 앞에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리 내 앞으로 매매 대금 주고 등기했다 하더라도 나도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불안에 떠셔야 돼. 농담 아니에요. 다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10년이 지나면 발 뻗고 주무시면 된단 말이죠.